안녕하세요. 저는 알을 사랑하다, 사랑해서 알게 되다 라는 주제로 테드 강연을 진행하게 될 윤샤론입니다. 저는 지금 딱 18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에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아빠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공서체로 된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원제로는 알조슈프락 짜라투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책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열어봐야겠더라고요. 열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근데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섬세하고 경이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정말 끌리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철학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저 책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니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어떤 학문에 대해서 순수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했었고 저는 저 책 때문에 꿈을 철학자로 정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철학과 사랑에 빠진 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랑하는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철학, philosophy는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필로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즉 필로소피아 철학은 지혜를 즉 알을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하는 모든 학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철학은 모든 학문 위의 학문이고 그 학문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철학이 다루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모두 가져보셨을 만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의문들이에요. 철학이 가지는 대표적인 의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덕은 무엇인가? 또 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며 이 대답을 찾는 과정 또한 수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의 범위는 정말로 굉장히 넓어서 인간의 행동과 지식이 미치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철학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삶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철학이며 철학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여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의 시작과 함께 인간은 동물의 차원에서 벗어났다고 해야 하죠. 지금까지 제가 철학이 무엇인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왜 그토록 철학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철학의 어원을 볼게요. 알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과 사랑이란 단어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랑해서 알게 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타인을 사랑하려면 타인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고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또 취미는 무엇이고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또 꿈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필연적인 거예요. 알의 시작은 사랑이고 다시 말해 철학의 시작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을 철학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자체에서 철학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혼이나 가정폭력 같은 수많은 가정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니까 온갖 이기적인 사람들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사랑 또한 너무나 부족해서 그 어느 시대와 비교했을 때보다 자살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자신에 대한 사랑을 철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페르소나와 맨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숙명을 간파한 철학자 에픽테토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의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타인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회적 가면, 즉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맨얼굴은 자신의 진짜 자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이언맨 아시죠? 네.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페르소나인 수트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수트가 파괴되었을 때 누구보다 진정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수트가 벗겨진 자신의 맨얼굴을 그는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죠. 불행히도 그는 그의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트를 더욱더 개발하지만 그의 무력감과 불안감은 더욱 가중화됩니다. 다행히도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와 똑 닮은 어린아이가 와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릴 적 가졌던 그의 추억, 꿈, 가치관 등 자신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진짜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맨얼굴도 사랑하게 되는데요. 페르소나의 강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인 자아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페르소나를 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배역, 즉 페르소나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맨얼굴도 사랑하며 각자 맡은 배역, 즉 사회적 역할, 즉 페르소나의 수행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극단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말한 철학의 어원, 사랑에서 알게 되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현대사회는 사회를 계속 회피하고 물질적이고 실증적인 것만을 가치라고 추구하고 여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는 철학적 사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의 전환을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학은 익숙함과 쌓아나가는 학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성찰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철학이지요. 다시 말해, 자명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명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낯섦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쓸모없고 어렵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존의 통념과 지식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확립한 가치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네가 만약에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면 그냥 믿어. 근데 만약에 네가 진리의 사도의 길을 원한다면 탐구해.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탐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니체는 끝없는 철학적 사회를 통해서 누구보다 자신의 자아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비록 말년에는 정말 누구보다 불행한 죽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철학자입니다. 철학은 알을 사랑하는 학문이며 그와 동시에 사랑에서 알게 되는 학문입니다. 제 테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도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철학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여기셨다면 저는 오늘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Our elaborated life through love and philosophy. 감사합니다.